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내년도 관광 부분 예산이 나왔습니다.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내용은 비슷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화물 개조 작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유휴 여객기의 화물소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글과 트립닷컴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행 태도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인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주요 목적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의료관광 국제 트래블 마트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부킹닷컴이 직원의 25%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비용 절감 관련해서 4,500여 명이 해고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9월 국내선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주 일요일 제휴 카드사 할인 쿠폰 제공합니다. 트래블 데일리 9월 2일자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9월 2일자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관광 관련 부분 쏙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한 10%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한 10% 증가, 정확히 말하면 10.1%인데요. 1조 4,859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볼게요. 관광산업 융자 지원 6천억,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751억,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399억, 스마트 관광 활성화 246억, 고품질 관광 기반 조성 167억, 국내 관광 역량 강화 421억,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 역량 강화 108억, 관광 콘텐츠 활성화 204억 원 등입니다. 자, 가장 많이 게 아니라 가장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좀 살펴볼게요.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2020년 5,500억 원에서 내년도는 6천억 원으로 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예, 늘었는데 중소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관광산업 융자 지원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여행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관광사업체 대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말이 지원인데 이게 융자예요. 기존에 작년에 5,500억 원을 융자를 해준다는 거를 500억을 더해서 600억 가량 제한을 둬서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 빚이겠죠. 예, 결국 채무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뭐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려면 담보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래서 참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관광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관련한 그런 것들, 그 다음 뭐 AI, VR,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관련한 것, 뭐 그런 거 투자. 그 다음에 한국 관광의 컨텐츠 성장을 위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벤처에 관련된 또 예산도 있는데, 뭐 자세한 소식은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뭐 말씀드려봤자 짜증밖에 안 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생략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올해 코로나가 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뭐 올 연말 뭐 내년 초쯤에 어떻게 좀 없어진다고 가정하에 내년도 관광 부분 예산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발휘해서 이쪽에 좀 더 좀 예산이 많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코로나 쇼크가 있죠. 리스크가 한때 딱 얻어맞았단 말이야. 회복을 하려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업계에서는 뭐 그러니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뭐 나라 살림 사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그게 단돈 10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그런 부분 쪽의 예산을 좀 여행업계에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른바 코로나 쇼크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산에 좀 책정이 됐으면 어떻겠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내년도 이제 추경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한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는 추가 경정 예산이고, 그거 말고 정규적으로 예산이 잡힌 거에 대해서 올해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 좀 예산이 새롭게 잡혔으면 좋겠는데, 예산 책정을 할 때 관광 부분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다 올리겠죠. 기존과 같이 예년과 다름없이 창의력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에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나마 10% 늘었다는 건 다행이지만, 자, 내년도 예산 각 부에서 올리세요 해서 종합해하고 대충 이렇게 체크해서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 받을 때 뭐 하나하나.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게 뭐냐면, 좀 더 이럴 때는 전에 없던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좀 창의력 있는 예산 분배, 그다음에 이런 배당,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직 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편성 자체는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대한항공이 여객기 일부의 좌석을 뜯어서 화물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 개조 신청을 했대. 이것도 신청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적합성 따져서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날 벌써 승인을 했고, 보잉 777-302R 기종으로 개조 신청해서 이제 화물 탑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작사 또 기술 검토도 또 거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안전성 그런 거 걸쳤고, 해당 항공기는 객실 좌석 제거,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42석, 이코노미석 227석, 그리고 기내 전기 배선 제거, 뭐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 뭐 이렇게,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금 한다는 거고, 대한항공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항공사들도 조금 추후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외항사의 경우는 영국항공, 에어캐나다, 에미레이트 항공 등에서도 제작사 기술 검토를 거쳐서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을 수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LCC도 뭐 이런 좀 시도를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소식, 트립닷컴이 구글과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행업 소비자 행위와 태도 연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국인 기반인 거예요. 중국인 여행자들이 아마 기반인데, 소비자의 여행 산업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한 반응, 향후 여행 발전 추세에 대한 예측 담았다고 하는데요. 구글 트렌드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여행 관련 이슈 검색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고, 5월부터 여행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중국 얘기입니다. 7월부터 소비자들의 휴가 등의 수요는 전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그리고 구글 서베이 소비자 연구조사 분석 결과 시장마다 코로나19의 단계별 차이는 있지만 30% 이상의 홍콩, 일본, 필리핀 등 지역 소비자는 올해 내 여행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 특히 일본 지역 소비자들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에도 일본이 있고 뒤에도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아마 관망하는 태도로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요거는 텍스트 뉴스에서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트립닷컴 예약 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국내 단거리 여행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내 단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국내 여행 관심도가 무려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외에 이웃 국가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6월까지 트립닷컴의 아태 지역 내 단거리 여행 검색 비중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요 목적지, 중국인들이 많이 원하는 목적지로 한국이랑 일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까우니까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참 안타깝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중국,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들이잖아요. 세 나라가 워낙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뭐 아쉬움, 뭐 잘잘못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이 3개국이 이렇게 잘 물려 돌아가야, 물론 일본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이 잘 3개국이 잘 하면 이게 유럽 대륙을 앞질를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조사 결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의 관광 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른 대륙, 다른 타 대륙의 성장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거든요. 성장 속도가 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아태 지역 관련해서 그다음에 동남아까지 이렇게 연계한 그런 지역의 관광 산업 또 국가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단합을 좀 해서 교류를 확대하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로 국내외 의료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관광업계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유지, 구축 및 서울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를 홍보하기 위해 2020 서울의료관광 트래블마트를 개최합니다. 자, 당장은 아니고요.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입니다. 참가 방법은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400개사, 해외 바이어가 한 110개사, 국내 셀러가 300개사 정도. 참가 대상은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및 국내 의료관광기관, 그리고 해외 바이어, 지자체, 자치구 등입니다. 내용은 뭐 관계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료관광 트래블마트, 비즈니스 상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서울의료관광 국제포럼, 그리고 의료관광 설명회 등이 있고요. 문의는 요 자막 여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킹닷컴이요. 우리 이제 한국에 여기 나와 있는 한국 뭐 이쪽 말고 글로벌 본사 최근 성명 발표를 통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25%에 해당하는 한 4,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사내 주식 매입을 금지한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며 1분기 광고 지출이 8억 5,100만 달러로 대폭 절감도 한답니다. 부킹닷컴은 3월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재무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어음으로 7억 3,5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해 두면서 채무 상환 등 일반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충당은 가능한데 앞으로 그대로 유지를, 그러니까 뭐 좀 회사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 해고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 뭐 그야말로 예전에 우리가 잘 나갔던 무패 신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였던 글로벌 OTA도 결국 사람 이동이 없으니까 결국 어쩔 수 어려운 건 마찬가지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제 말이 조금 뭐 과장된 표현일 수도,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러면 출발선은 다시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희망, 바람, 예측도 좀 해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뭔 얘기만 하면 요즘에 별의별 진짜 그렇게 싸납게들 달려드세요. 댓글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 이게 좀 앵그리가 앵그리 지수가 상승하시고 있는데 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좀 젠틀한 방법으로 좀 댓글을 다시는가 하세요. 좀 양아치처럼 달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선상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각 있으시면 뭐 아이디어나 내용 있으시면 뭐 댓글도 좋으시고요. 얼마든지 그런 매너 있는 댓글,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은 환영합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9월 둘째 날 2일 수요일 순서죠. 오늘 순서는 수요일자 순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